내가 암 환자 같아? 어느 날 선우가 물었다. 아니, 위로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나는 선우 같은 암 환자를 보지 못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암 환자는 주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정음아, 나처럼 숱 적은 애가 안경 쓴 애들만큼 많으면 좋겠어. 선우 말은 얼핏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저주 같았다. 하지만 얼굴, 목소리, 몸짓 어디에서도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깊은 아픔과 어떤 진심이 마음에 와 닿았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5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 사장님께서 유은실 작가님의 2m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책을 준비해 오셨어요. 재밌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줄거리만 듣고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줄거리만으로도 아니요, 줄거리까지는 진지하게 가는 거 어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 네. 마음대로 한번 네. 해볼게요. 2m 그리고 48시간 유은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요즘 거리두기도 일상이 되었죠. 거리를 두고 나서야 타인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던 것인가, 그리고 그 가까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소설 2m 그리고 48시간은 타인과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여기 소설 속 정음이는 그레이브스 병 때문에 2m 그리고 48시간을 타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생소한 그레이브스 병은 그 면역 시스템이 착각을 일으켜서 갑상선을 외부 바이러스라고 인식하고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막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음이도 처음에는 체질이 바뀌었다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한 뒤 이혼하고 양육비도 주지 못하는 아빠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빠가 정음이 상태를 보고 혹시 질병이 아니냐, 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병원에 가라고 알려줍니다. 정음이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4년 동안 그레이브스 씨, 나중에는 그레이브스 개새끼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치료를 해나가요. 그 시간 속에서 정음이는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느끼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 A는 그 병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눈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이 튀어나온 정음이에게 심슨이라고 부르면서 병을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인 제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니까 정음이에게 웃고 다니라고 조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인 H와 S는 정음이와 항상 병원에도 같이 가줬지만 막상 방사성 치료를 하는 그 중요한 날에는 정음이와 같이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소량이기는 하지만 피폭이 되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같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된 것이겠죠. 정음이는 H와 S가 마음 한가운데서 2m 밖으로 물러나 버렸다고 느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친구들 이름이 다 A, J, H, S 식으로 모두 기호화되어 있죠. 이것은 그 친구들이 정음이 마음속에서 그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학교 짝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역시 기호 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하지 않았던 짝이 이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와요. 이내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정음이가 혼자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학교도 결석하고 병원으로 와서 수박과 냉수를 건네줍니다. 이내 덕분에 정음이는 병원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할머니 집에 도착해요. 지금 정음이는 어머니와 동생과 살고 있지만 그 피해를 주기 싫어서 병원에 가 계시는 할머니 집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아빠의 방을 보니 정음이가 아픈 4년 동안 이혼하고 능력이 없이 아빠가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할머니 집에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치료비도 양육비도 주지 않았던 계속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더더 생겨나요. 근데 이제 냉장고 속을 보니까 아빠가 해둔 여러 가지 정음이를 위한 반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음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요오드 제한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빠가 정음 물김치, 정음 샐러리 마늘볶음, 정음 닭다리 순살 고추장, 정음 도라지 생채,
정음 버섯 소불고기, 정음 뭐뭐뭐, 정음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요드 제한식 반찬을 냉장고 속에 놓아두거든요. 원래 정음이는 아빠와도 마음속에 거리가 굉장히 멀었었는데요. 이런 아빠의 그 반찬을 해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아빠가 밤에 찾아왔는데 아빠가 2m의 거리를 두지 않고 정음의 코앞까지 다가오거든요. 그때 아빠의 주름살을 보면서 아빠와도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소설을 봤을 때 병 때문에 사람과 멀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병 때문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한 정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음이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가장 멀리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2m 48시간이라는 제목으로는 사실은 이 내용을 짐작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제 막상 읽고 나서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으로 나타나는 어떤 병을 겪는 아이, 중학교 1학년부터 4년 동안의 이 병을 겪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지는 책이었어요. 박 사장님께서 줄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정음이라는 아이가 겪었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겪어본 적이 있던 사람이어서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조금 다른 책을 읽던 때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 더 공감이 되거나 이랬다기보다 그냥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아는 얘기, 아는 감정이었어서 새롭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혹은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즐거웠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 좀 힘들었던 감정이어서 아마 스스로 많이 억누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감정을 다시 마주치게 돼서 그런지 조금은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막 흥미롭게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첫 인상이었어요. 읽고 나서의 감정.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로병사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병이랑 함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요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면서 그 살아갈 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관계에 중심을 둬서 이 소설을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 좀 더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이 정음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는데요. 병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다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배려받고 싶지만 그건 굉장히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이라는 걸 얻게 되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청소년 소설도 읽어봤고 뭐 병자를 다룬 소설도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약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조금 다른 소설과는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차차님은 그 청소년이라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약자의 요소랑 네.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이 두 가지가 겹쳐진 현실이라서 그 부분이 주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 우선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관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관계를 거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호, 이름, 줄거리 할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이죠, 그죠? 특히 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죠, 그렇죠? 그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의미를 알아줬을 때 그
뭐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여기 다 보면 친구들이 HS 막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데 이내는 진짜 이내라는 꽃이 이름으로 되었어요. 꽃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어. 이가 이내라는 걸 몰랐어요. 아. 나중에서야 이내 나왔을 때 그럼 그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 이가 이내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 소설 읽을 때 아이들은 그냥 바로 눈치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약간 주목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이 정음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은 이름으로 다 나오거든요. 선우 기억나죠? 소설 맨 네. 처음에 나왔던 그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어서 암 환자라고 놀림받던.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아이들 그때도 그렇고 제가 중학생일 때도 그렇고 좋아하는 선생님만 이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 과목으로. 네. 야 오늘 국어가 진짜 졸립지 않았냐? 뭐 오늘 국어 진짜 재수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약간 기호처럼 과목을 썼던 생각이 나네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표현도 참 깨알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 말씀하신 그 주변 인물들의 태도가 그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가족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정음이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있고 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대표적으로 할머니만 하더라도 그냥 내 새끼 안아보자. 나는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이런 이제 태도시고 아빠는 근데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정음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할머니는 또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방식, 또 엄마랑 동생의 태도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흥미로웠고 또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그 같이 병원에 가지 않은 H양, S양이 나오고 이내라는 친구는 또 어떠냐 하면은 친구의 카테고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내는 사실 가족도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야 나는 뭐 피폭돼도 아무 상관 없어. 뭐 안아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내가 친구로서는 저는 이제 이내가 같이 병원을 따라가는 장면이 이 소설의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피폭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정음이를 위해서도 내가 친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적절한 두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 물이나 수박 같은 걸 챙겨주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컵라면을 얻어먹잖아요. 정음이가 줄 수 있는 또 감사의 마음을 이제 이내가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관계를 카테고리 지어서 차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각자가 속한 그 그룹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떤 관계에 우리가 명칭 붙일 수 있는 가족, 형제,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위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쿠키님은 여기서 나온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거 관계 얘기하기 전에 되게 궁금했는데 정말로 2m 이내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또 이제 경험자로서. 대단한 경험자. 이제 지금 저는 사실 한 15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이런 치료를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갑상선 항진증 때문은 아니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하게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갑상선 암이었는데 사실은 다른 암에 비하면 조금 이제 착한 암 이렇게 표현 착한 많이 하죠. 암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막 목숨이 위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술이 컸고 전이가 됐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온 방사성 요오드. 아까 이제 줄거리 말씀하실 때 방사선이라고 그랬는데 좀 다르기는 해요. 방사선을 쬐는 게 아니고
방사능을 가진 어떤 요오드, 옥소 그거를 섭취해서 몸 안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를 제거하는 뭐 깊이 들어가나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잘 알고 계시네요. 네네. 치료를 근데 받으셔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저는 이제 정음이는 30 정도의 용량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한 해는 150 정도를 받고 그 다음 해 1년 후에 다시 30 정도를 받고 이제 이런 치료들을 겪었는데 물론 이제 전에 수술도 하고 근데 그때 2m 48시간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2m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사실은 더 멀리 떨어지면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아까 카테고리에서 가족 카테고리에서 한번 안아보자 이랬는데 저 그때 결혼하고 신혼이었지만 제가 방을 방을 얻은 게 아니라 잠깐 임시 거처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고용량 치료를 2박 3일 입원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 근처에 임시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처럼 이렇게 된 데를 얻어서 한 일주일을 거기서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48시간도 불안한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정음이의 마음이 뭔지 너무나 저는 또 주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아까 가족 카테고리에서 안아보자 이랬대는데 저희 신랑님께서는 바로 저를 보냈죠. 거기로 외딴 방으로. 외딴 방으로 대신에 많은 걸 챙겨줬죠. 심심하니까 보라고 노트북 챙겨주고 드라마 다운받아주고 뭐 해줬지만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제 저녁마다 막 음식을 해오시긴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빨리 가라고 놓고 가라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다가 아까 흥미는 좀 떨어졌다고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많이 눌러놨던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당시에 정음이랑 비슷하게 겪었던 이런 마음의 상처나 힘겨움은 제가 스스로 많이 지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어쨌든 과거의 그런 것들은 묻어두는 게 나으니까. 근데 문득 그런 게 떠올랐는데 당시에 저를 찾아왔던 그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차를 태워서 저를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날 전화 한번 했어요. 네. 갑자기 생각났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고마웠는데 고맙단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또 동생이긴 했는데 언니 왜 그래요? 갑자기 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 거리가 사실은 2m로 나와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2m가 멀면서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멀지만 누군가가 다가오면 2m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혼자 숨고 싶고 도망가 있고 싶고. 우리 요즘 코로나 떨어지라는 그 거리도 2m.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양팔을 2m가 안 펼쳤을 되네, 때.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사실 관계라는 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아름답죠. 저도 찬성해요. 저는 그 안전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전거리가 이 2m에 약간 반영되었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그래 우리가 아까 나눠주는 것처럼 가족하고 친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한테 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이 안전거리 안에 더 들어와 주길 바라고 나를 더 챙겨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 근데 친구한테는 또는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데 왜 내보냈나. 병원에 이 잡아둬야지. 병원 왜 이러나. 근데 다른 게 너무 했어요.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병실이 없어요. 그거를 아. 격리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이 갖춰진 병실이 부족해요. 고용량 치료를 받는 경우마저도 병실이 부족해서 제가 치료받던 병실에 있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컨택해서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이 제가 주변에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2박 3일 입원했을 때 하루 더 입원시키면 떨어져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더 입원을 하는 게 사실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네네, 거예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네, 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만 지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도 우리는 방사선 피폭을 조금씩은 당해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거리만 지킬 수 있으면 나가 있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뭐 병원을 위해서도 관리를 위해서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방금 쿠키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이 조금 더 얘기했으면 하고 싶은 게 그 거리의 문제인데요. 그 물리적 거리를 2m라고 딱 했는데 사실은 그 친했던 친구들은 심리적 거리가 2m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음이는. 근데 그 친구들이 2m 밖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2m를 약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내라는 친구는 2m 밖에 자기가 뒀는데 걔가 쑥 약간 그 심리적 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생각하는 거리와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그 거리가 갭이 클수록 참 쉽지 않고, 그 관계가 그게 비슷했을 때가 최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맞아요. 다르다는 거를 이제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상처받고 씁쓸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먼저 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말을 바꿨으니까 더 실망한 것도 있죠. 네. 근데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리인가 이것도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거리감이.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워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맞아요. 그리고 격한 또, 공감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더 서운하고,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면 정음이도 오히려 이내가 자기한테 와줬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내가 이 간격을 거리를 두는 걸 보고 더 서운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깨닫고 막 얘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커서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한가.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청소년 기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 거리를 약간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 나중에는 그걸 그 거리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내가 기대하는 바가 크면 그거를 다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 같은 것 때문에 그 거리를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관계들이 생겨나죠.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참 더 이렇게 살다 우리가 그 거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이제 성숙해 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게, 저는 그 과정이 또 나름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또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어적으로. 정음이 그건 아빠한테 또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네. 아빠에 대한 정음이 아빠에 대한 네. 감정이 그런 것 같은데, 뭐 4년 동안 그 아픈 동안에도 치료비를 주지 않고 사실은 줄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아빠가.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아빠가 자살 시도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사업이 망하고 맞아요. 계속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부분이, 아빠가 이렇게 요리 요리 냉장고 속을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정음 샐러리, 정음 고추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빠 나름대로는 또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했구나. 정음과의 거리감을 이렇게 좁혀가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항상 이렇게 아기가 안 맞아서 돈으로 주지.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 그게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 막 네, 이러면서. 맞아요. 아유, 아까워라. 막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청소년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거리의 문제가 선생님하고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가까운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아주 많은 학생 중에 한 명일 뿐인 거고, 그거를 그쵸. 이제 딱 느꼈을 때 그 청소년기에 오는 그 상처. 배신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차차님은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학생이었군요. 이쁨은 받았지만 이제 제 마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저 선생님
네, 따님이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대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오. 들면서 굉장히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당연히 딸이 아니고 카테고리 넘어가셨는데요.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으셨네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때 딱 머리를 띵 맞으면서 아 그래 나는 당연히 일개 제자일 뿐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잘못됐구나. 일개에 너무 감정이 들어가셨는데 일개 아니고 소중한 제자여도 제자와 이제 선생님의 관계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차님도 성장하시는 거죠. 저는 또 위로가 진짜 힘들다. 이 책에서도 사실 역시 그냥 위로는 진심하고 솔직함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이내가 너랑 나랑 1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 안전할 거야. 되게 솔직하잖아요. 근데 너한테 있어주고 싶어. 또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하고 솔직함이 같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10m 떨어져 있는 게 서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위로가 진짜 참 그래서 이 책이 어린 아이들 얘기지만 너무 어른의 관점에서 쓰였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경험이 많은 나도 진짜 이렇게 힘든데 물론 어린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어른의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음이도 되게 어른스럽고 이내도 되게 어른스러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가족도 되게 같이 가족의 위로 방법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가족들 보고 그랬는데 그 같이 요우드 제한식을 하잖아요. 정음이 동생은 매일매일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정음이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라면을 못 먹고 네. 같이 해주면 되게 좋겠다. 진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래서 박 사장님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중에 같이 해주는 네. 듣고 계시면 같이 아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정음이 엄마가 진정한 친구는 비를 같이 맞는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은 정음이랑 같이 비를 맞아준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럴 수 있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뭘 해주지 않아도 저는 진정한 위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좋은 것 비는 그거라고 같이 생각- 맞을 수 있는데 총알은 같이 못 맞을 것 같거든요. 같아요. 선이 있구나 거기서도.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오드 제한식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어렵죠. 다이어트 같이 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같이 해주는 건 좋아요. 저도. 네. 선이 있네요. 확실히 얘기해도. 어렵네요, 진짜. 네. 저희 또 이 책 읽으면서 이런 부분 흥미롭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더 있으세요? 저 여기서 네. 정음이가 아라는 감탄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라는 감탄사를 3번 해요. 처음에는 선우 만났을 때. 그런 거에 우와.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언제냐면 그 이내가 왔을 때. 아. 3번째는 아빠 냉장고 속에 반찬해져 있을 때. 저 그때,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선우한테 할 때 왜 얘는 이렇게 아라고 하지? 우리 보통 이렇게 감탄할 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그냥 고개 끄덕임이나 간단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서 나온 감탄이다. 이렇게 제일 처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음이는 점점 이렇게 4년의 시간 동안 아프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은 걸 아픔 때문에 괴로움도 많았지만 아픔 때문에 진짜 많은 걸 볼 수 있겠구나. 많이 깨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작가의 말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맞아요. 부분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제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은 작가가 이 병을 직접 겪고 병원에서 교복을 입은 어떤 소녀를 보고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작가가 병에 걸리고 글을 쓰니까 주변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너에게 뭐 병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작가로서 할 수 있게 된 거야. 뭐 너무나 축복이야 이랬는데 좀 과하죠. 본인은 그 말이 너무 싫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병이 없어도 더 글을 잘 쓸 수 있긴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막 병의 긍정성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면서 근데 분명 정음이는 이 병을 겪으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제 겪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행의 비유를 하죠. 더 멀리 긴 여행을 하고 더 많은 걸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겪지 않으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고통을 겪으면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에게 넌 이렇게 아프지만 이게 그냥 그죠, 고통은 위로로 아니야. 하셨겠죠. 네. 근데 실제로 아픈 상황에선 사실은 위로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서 끝이 조금 좋을 때, 그러니까 내가 좋을 아픈 때. 상태에서 계속 아프거나 몸이 정말 많이 쇠약해져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됐을 회복이 때 좀 되고 이러면 그때가 좋은 경험으로 남지만 이게 이제 계속 아프시거나 정말 약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프고 있는데 어떤 선배님께서 전화하셔서 쉰다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아프지 않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 또 들으면서 배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동병상련이 말 그대로 같은 병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같은 병을 겪지 못하면 그 마음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제 위로라든지 나도 너무 이해해, 너무 힘들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또 이 소설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책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차차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소설이 실제 이 병을 겪고 있는 이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 다른 소설에 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이 책에서 또 다른 책을 알려주거든요. 그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의 부분이 나오는 건데 우연 위에 놓인 이 세계에서 삶은 부서지기 쉬운 한 조각의 행운 같은 것이다. 삶은 그 자체로 귀하다. 이 부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소설이 48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잘 섬세하게 그려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마지막 소감을 대신해서 제 친구 중 하나가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시민 연극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권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도 얼마 전에 이제 질병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연극 기획하신 분이랑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제 감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2m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